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8월 11일 수요일 오전입니다. 국민의힘 어젠가요? 그전가 이번에 이제 경선룰 사실상 거의 확정했습니다. 9월 15일 1차 컷오프, 그 다음에 10월 8일 2차 컷오프, 그리고 11월 9일 대선 후보 선출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보니까 쿠키뉴스하고 한길리서치가 지난주 해서 국민의힘 후보 13명을 갖다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번에 1차 컷오프 100% 국민 여론조사로 13명 후보 중에 8명으로 압축합니다. 대충 윤곽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하나 보여드리죠. 국민의힘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이거는 1000명 샘플. 그러니까 여기에는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도 있고 민주당 지지자도 있고 뭐 다른 당의 지지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1차 컷오프는 100% 일반 여론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역선택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역선택조차도 일단 민심이라 보고 일단 100% 국민 여론조사를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13명 후보 중에 8명으로 압축해냅니다. 일단 보시면은 윤석열 29.6%, 2등이 홍준표 13.3%, 유승민이 3등 10.0%, 유승민 전 의원, 유승민 후보가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갖다 기록했죠. 4등은 최근에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8.2, 원희룡 전 지사가 4.6, 하태경 의원이 2.1, 윤희숙 의원이 1.6, 그 다음에 없다가 23, 뭐 기타 인물 등 4.8, 잘 모르겠다, 무응답이 2.8입니다. 13명 후보 중에 지금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최재형, 원희룡, 하태경, 윤희숙 7명이죠. 그렇다면 한 명 나머지 여기에 선택되지 않은 기타 인물 중 6명 중에 한 사람이 결국 1차 컷오프 그 버스에 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아마 합리적인 추론일 것 같습니다. 나머지 6명은 이렇게 되죠. 김태호, 박진, 안상수, 장기표, 최근에 입당한 장성민, 황교안, 뭐 이렇게 6명이 되는데, 과연 이 6명이 누가 1차 컷오프 허들을 넘을지, 또 과연 현재로서는 윤석열부터 윤희숙까지 1등부터 7등을 달리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8월 오늘 11일이고 9월 15일까지 한 달이 조금 더 남았습니다. 한 달이 조금 더 남은 뭐 그런 가운데 과연 지지율은 얼마나 요동칠 것인지 그야말로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9월 15일 날 8명으로 1차 압축하면 그때 2차에 가서는 2차는 이제 9월 15일 압축한 다음에 추석 연휴 지나고 10월 10일 민주당 대선 후보 결정 그 전전날인 10월 8일 2차 컷오프로 8명 중에서 다시 4명으로 압축에 들어갑니다. 이때는 당심, 그러니까 당원을 대상으로 한 당원 선거인단의 비중이 30%, 그 다음에 일반 여론조사가 70%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당심 30, 그 다음에 민심 70으로 갑니다. 그래서 2차 컷오프 10월 8일 하고 그 다음날 10월 10일 민주당 후보가 결정된 가운데 그 다음에 11월 9일까지 한 10여 차례에 걸친 토론회 등을 통해서 이 4명이 최종 진검승부를 하게 되죠. 그리고 11월 9일 이때는 당원 당규에 따라서 당심 50, 민심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50이고 당원 선거인단의 투표가 50입니다. 갈수록 당심을 점점점 넓혀나가는 것이죠. 자, 이 참
그야말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심드렁하냐, 뭐 재미가 없다. 특히 보면 민주당도 보면 맨 자기들 싸움이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뭐 보면 후보자는 후보자끼리 서로 간에 뭐 디스하고 앉았고 당 대표하고 유력 대선 후보 간에 서로 보면 신경전 벌이고 앉았고 이게 심드렁하기 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원래 경선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아직도 좀 한길 리서치, 쿠키뉴스가 이제 한길 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정당 지지율 아직도 더불어민주당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죠. 36.6, 국민의힘이 29.7, 정의당이 3.4, 다음에 국민의당이 2.5, 열린민주당이 2.3. 그러니까 결국 정의당이나 열린민주당 합치면 5.7 정도 되는데 결국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40을 넘고 있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좀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 합쳐봐야 한 32, 3 정도니까 아직 한참을 뛰어도 더 뛰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 참 여론조사 재밌었던 게 이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최재형 이 순입니다만은 국민의힘 지지자가 대략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자는 대략 한 300명 가량 됩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를 골라내서 이 사람들이 지지율을 따져보니까 윤석열의 지지율이 65.5%입니다. 2등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홍준표가 2등입니다만은 이 국민의힘 지지 응답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윤석열이 65.5, 그 다음에 2등은 최재형이 11.2, 그 다음에 홍준표가 6.8, 뭐 이런 순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걱정들을 해요. 야, 이거 보니까 요즘 윤석열 총장 지난 7월 30일 국민의힘이 입당하고 계속 연일 구설에 오르고 있고 계속 말 실수 실현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이준석 대표와 그 갈등이 폭발에 일보 직전 아니냐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보면은 어제까지도 계속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에는 아주 날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이나 이준석 현 대표나 두 사람 다 좀 붕 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준석 대표 지난 6.11 전당대회 나올 때 본인이 당선될 거라고 믿고 나왔겠습니까? 본인이 당선되고 나서 기자들하고 인터뷰하는 가운데 그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당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한테 제가 이번에 출마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흔한 이야기로 잘해라 라는 정도고 심드렁해야 하더라. 즉 당선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더라. 아마 그건 김종인 박사뿐 아니라 이준석 대표 본인도 이번에 당대표 최고위원에 도전하지 않고 당대표에 그야말로 서프라이즈 놀랐지 라고 도전했을 때 본인은 주호영이나 나경원이나 주호영이 당대표가 되고 자기는 선전함으로써 이름을 갖다 높이는 것이 아마 목표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날 스타가 탄생한 거예요. 그 당시 이러저러한 흐름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솔직히 말해서 준비되지 않은 대표입니다. 당 대표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조그만 미니 정당에서 최고위원을 해봤습니다만은 청년몽 최고위원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국회에서 갈고 닦고 그야말로 절차 탕마를 거쳐서 뭔가 내공이 쌓인 상태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 보면 여러 구설이랄까 또 너무 보면 오바랄까 하는 것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 대목에 있어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솔직히 말해갖고 이 양반 본인이 그 당시 예전에 검사 시절에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동기들보다 9살이 많습니다.
구술을 했기 때문에 사법고시, 사법연수원 동기들보다 평균 9살 많습니다. 그러니 또 원래 윤석열 씨는 처음에 사법고시하고 바로 검찰로 갔던 것이 아니죠. 검찰하다가 잠깐 변호사 생활하다 다시 또 검찰로 왔습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 대표적으로 밝히죠. 이 법대 선배인 정대철 전 의원, 서울대 법대 선배인 정대철 전 의원한테 가서 그런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선배님, 제가 이 검찰 내에서는 저희 동기들 중에서는 제가 바로 제2의 정대철입니다. 사람 좋고 인물 좋고 술 좋아하고 리더십 있고 뭐 그건 나쁜 뜻 아니에요. 그러면서 정대철 전 의원한테 이런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선배님, 제가 우리 동기들보다 구수 9살, 7, 8살, 9살 많기 때문에 저는 지검 검사장은 언감생심이고 지청장은 되게 이제 고참 부장검사가 하죠. 이 지청장 하면 저는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지청장까지 하고 그때 동기들보다 7살 내지 9살이 많으니까 동기들 중에 누가 이제 검찰총장, 검사장 쭉쭉쭉 올라가면 지청장까지 하고 나와서 편안하게 변호사 개업하고 이렇게 보면 인생의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그런데 참 시대가 사람을 만드는지 사람이 시대를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운명적으로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장 맡으면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조영검 검사장, 고등검사장과 충돌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국정감사장이었죠.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때 야당이었던 민주당 의원들이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땐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니까. 그리고 그로부터 3년 몇 개월 동안 윤석열 전 총장 물 먹고 저 대전고검으로 대구고검으로 전전긍긍 사실은 유배 생활했습니다. 그로 끝날 줄 알았죠. 그런데 이른바 국정농단 게이트가 벌어지고 국정농단 사태 속에서 박영수 특검, 또 박영수 특검은 윤석열 고검 검사를 갖다가 특별수사팀장에 앉힘으로써 결국 그러한 흐름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약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또 서울중앙지검장에서 검찰총장으로 그렇게 됐으나 어쨌든 그 가운데 또 문재인 조국과 충돌하는 가운데 스타가 돼버린 거잖아요. 붕 떴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준석 씨가 당대표로서 매끄럽게 경선 과정을 갖다 관리할 준비가 안 되어 있듯이 지금 윤석열 전 총장도 너무 갑작스러운 이른바 벼락 스타가 되었기 때문에 준비된 대선 후보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이준석이 둘이 화기애애한 그런 어떤 모양을 갖다가 갖추어내고 다른 후보들이 왜 이준석하고 윤석열 너 이거 짝짝꿍 하느냐 라고 지천구하고 그런 그림이 돼도 보수들이 마음을 놓을까 말까인데 사사건건 이준석과 윤석열이 충돌하는 모습을 연출하니 불안하기 짝이 없죠. 두 사람 다 빠짜만 못 따라보지 않았습니까? 실제 국회에서 나름대로 때로는 국회의원 초선 되면요 참 불쌍합니다. 재선까지 불쌍합니다. 3선쯤 돼야지 국회의원 행세 좀 합니다. 그 왜 선배들 간의 그 하이어라키 속에서 서로 갈고 닦는 절차탕마죠. 정말로 그 돌을 갈아서 옥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이 바로 국회고 정치판입니다. 그런 과정 없이 갑자기 둘 다 벼락 출세한 당대표와 벼락 스타가 된 윤석열 전 총장이 붕 뜬 상태에서 둘 다 제대로 준비 안 됐고 준비는 안 됐는데 흔한 얘기 욕심은 저까지 가 있고 그런 충돌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비록 속성이나마 어떤 갈고 닦는 돌을 갈고 닦아서 결국 옥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지금 국민의힘
어쨌든 하나하나 가닥을 갖다가 갖추어 나가는 가운데 우당탕탕합니다. 지금도 또 우당탕탕합니다. 아직 경선준비위원회라는 어떻게 보면 이미 기구에서 이걸 주도해 나가는데, 물론 서병수 경준위원장이 결국은 조만간 8월 23일 구성되게 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으로 봐서는 근거가 희박하고 근거가 좀 약한 경준위에서 보면은, 자, 후보자들 저 8월 15일하고 8월 18일하고 저 25일인가 두 차례 토론을 합시다. 그러니 또 윤석열은 난 못해, 또 유승민은 해, 이와 같이 신경전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서병수 위원장, 서병수 지금 경준위원장, 앞으로 저 경선 관리위원장이 이제 선거관리위원장이 되죠. 서병수 의원도 그런 식으로 지금 이준석 대표가 아직 흔한 이야기로 아마추어입니다. 그렇다면 잘 달래갖고 법과 규칙과 규정 속에서 차곡차곡 합니다. 뭐 그리 급합니까? 후보자 간 토론회 이번 후보 등록은 8월 30일, 8월 31일이고 8월 23일이라야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족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도 없는데 후보자 토론회 하자고 나서니 괜히 쓸데없는 잡음만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떻게 홍역을 겪어가면서도 하나하나 가닥을 잡아나갈 것이다 라고 희망 섞인 전망을 해봅니다.